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기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아시려면 일단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데이터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를 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쉽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하고로 넘어오면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의 이제 전자 방식으로 구조화돼서 저장된 정보들 또는 이제 그러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집합들을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일단 관리가 쉽다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찾기가 쉽다라는 거죠. 찾기가 쉽고,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아마 그 보시는 분 대부분들은 뭐 아파치 PHP, MySQL 연동을 하는 영상을 이제 보시고 하셨을 텐데, 웹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빠른 데이터, 체계적인 데이터 저장, 속도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조금 가깝겠지만 수정하고 삭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다음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이때 설명드렸지만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SQL이나 NoSQL. NoSQL 같은 경우 보통 우리 not only SQL, NoSQL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수정이 쉽다고 보진 않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를 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수정과 삭제는 쉽다라고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이제 테이블이라는 용어.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제 집합체죠. 안에 있는 가장 기본을 이루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테이블은 이제 필드와 레코드를 이루는데 있죠. 테이블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이름, 예를 들어 이름, 뭐 그다음에 주소, 예를 들어 뭐 전화번호였다. 전화번호. 죄송합니다. 이제 쓰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구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로 항목, 세로 항목을 보통 필드라는 거죠. 이름 항목, 주소 항목, 전화번호 항목,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필드 열이라고 부른다. 보통 이제 컬럼이라는 표현도 쓰죠. 필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세로가 이제 필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가 레코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성재, 뭐 대전시, 유성구, 뭐 전화번호, 뭐 010, XXX 이런 세로 가로값을 이제 레코드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드와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필드의 집합이 레코드가 되고요. 레코드의 집합이 테이블이 되고, 테이블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테이블들의 모음,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 뭐 설명드렸죠. 컬럼 필드라고 부르죠. 네. 보통 이제 이름, 학번, 뭐 수학, 과학, 과목처럼 이제 하나의 세로값을 보통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레코드는 이제 하나의 정보 단위로 뭐 행을 뜻한다라고 제가 정리해놨죠. 네, 가로값입니다. 이렇게 가로값. 실제 이제 저장되는 정보의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주키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다른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학교 같은 게 이제 학번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죠. 해외는 뭐 사회보장번호라고 이렇게 표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 중복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게 되면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영상은 SQL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라고 하는 용어요. 앞으로 이제 DB라는 표현, 이제 DBMS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DB는 뭐 데이터베이스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한 정보의 집합체를 이제 저희 이제 컴퓨터 관련 학계 데이터베이스에서 DB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이용한 어떤 정보의 집합체를 보통 DB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뭐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BMS라는 표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시스템이야. 뭐 관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들을 보통 그 DBMS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DBMS가 뭐 오라클, SQL, MySQL, MySQL 파생된 MariaDB, 뭐 예전에 많이 썼던 인포믹스나 MSQL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SQL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는 RDBMS, 릴레이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릴레이션십, 뭐 쓰기가 좀 어려워서 릴레이셔널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관계형 데이터. 말 그대로 관계형 데이터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SQL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잠깐 언급되면 이제 SQL을 안 쓰는 계열들, not only SQL에서 보통 NoSQL, NoSQL이라고 부르는 계열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NoSQL을 안 쓰고 하냐 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뭐 키밸류 방법,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 방법, 뭐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 방법, 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방법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거를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일단 뭐 언급될 수 있는데 일단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계열들 SQL 안 쓰는 것들 통칭해서 NoSQL, NoSQL, 뭐 not only SQL로 보통 부른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려면 이제 SQL이라는 일종의 언어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구조화된 질의 언어,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한다고 하면 어떤 이제 구조화된 질의하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SQL은 1974년에 이제 IBM에서 개발했다고 유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SEQL에 되어 있죠. English Query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SQL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 그 영어 문화권 사람들은 직설적인 겁니다. 뭐 생성하는 건 뭐 create라는 뜻 그대로 쓰는 어떻게 보면 그쪽 문화권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SEQL이라는 그 여기서 유래했다고 나오고, 1985년에 미국 표준연구소죠. 안시에서 표준화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안시가 표준하면 국제표준국 IS에 보통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으로 이제 채택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마다 좀 특징적인 뭐 SQL이 조금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실렉트 구문 아직 안 배우셨지만 실렉트 구문에 실렉트는 뭐 오라클만 된다든지 물론 최근에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지원하는 뭐 그런 형태인데 물론 이제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 쿼리는 똑같기 때문에 뭐 제가 아마 설명드리는 부분도 이제 기본 쿼리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보통적인 대부분의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되는 그런 수준의 이제 SQL 문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SQL 문법 뭐 뒤에 엄청나게 자세히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기본 문법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구문들이 옵니다. 이제 create table,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이제 뭐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러면 create table이란 보통 이제 우리가 create 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옵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쓰고 중요한 건 끝날 때 세미콜론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제 문서에 네 줄로 표게 되는데 뭐 한 줄로 하셔도 두 줄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테이블명 지정하고 이제 컬럼명 아까 말씀드린 세로값 테이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세로값 항목값이죠. 그걸 이제 컬럼하고 데이터 타입 뭐 시언어 같은 거 해보셨으면 뭐 인티저냐 캐릭터냐 이렇게 지정하는 거 있죠. 그런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항목이 있다 그러면 콤마를 찍고요. 그다음 두 번째 컬럼명 주고 데이터 타입 두 번째 이렇게 지정을 하고 괄호 닫고 두 개밖에 안 하겠다 그럼 괄호 닫고 자 끝날 때 세미콜론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 사용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create 테이블 학생이죠. 학생이란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캐릭터형 40, 이름은 40자까지 들어가는 문자가 40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번은 인티저 정수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난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난널은 반드시 부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테이블에 이제 그 고유한 레코딩 것을 증명하는 값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한다고 했죠. 일단은 뭐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이제 캐릭터형 40자까지 들어간다는 거고요. 수학 인티저, 영어 인티저, 정수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되게 많습니다. 예,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제 예제 SQL 예제에 나온 어떤 이제 기본 데이터형이 이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인티저형 정수고요. 이건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캐릭터하고 괄호 n이라고 되어 있죠. 네, 문자 수가 n인 문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트형 YYYMMDD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트 네, 실수형이고요. 그다음에 바차형 이거는 최대값이 바차형 100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최대 100자까지 유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데이터형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임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제 문서의 SQL들은 이 정도 또 혹시 다른 데이터 유형이 나오면 그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옵션에서 여기 추가적으로 나온 거 설명드렸죠? 낱널은 컬럼 값이 널 값이 없다는 게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널이라는 거는 이제 빈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거 선언하자면 널 값이 됩니다.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키라고 되어 있죠. 주키는 이제 값이 없을 경우에는 비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낱널을 보통 같이 넣어주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 주키 우리나라 말로 검색하면 주키라고 보시면 되고 중복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방법.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이제 인서트 구문을 쓴다라는 거죠. 비슷합니다. 인서트 구문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into라는 단어를 더 추가로 적으신 다음에 테이블명, 학생명 적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석적인 방법은 이제 컬럼명을 다 쓰셔야 돼요. 여기 학번, 이름, 만약에 위에서 학번 이름을 선언했다고 하게 되면 학번 이름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로 닫고 그다음에 values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컬럼 값들을 넣는 형태대로 가시고 끝날 땐 역시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밸류를 다 채워놓는다 처음부터 만약에 세 개의 컬럼을 선언을 했는데 세 개의 컬럼 값이 입력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컬럼명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값만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유형에 보시면 insert into 학생이라고 되어 있고 학생 테이블에 이름, 학번, 전화번호. 만약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개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3개만 넣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 컬럼명을 지정하셔야 돼요. 이름, 학번, 전화번호만 넣고 밑에서도 3개만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거. 3개만. 자, 그래서 이름, 학번, 전화번호, 수학, 영어 5개를 선언하고요. 만약에 테이블 5개의 필드가 있다고 컬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5개를 만약에 다 쓰셔야 되고요. 정석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밸류스하고 괄호에다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넣으셔야 돼요. 값은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 묶으셔야 돼요. 일단 작은 따옴표로 묶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값을 MySQL에서 작은 따옴표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PHP나 ASP나 JSP 웹 프로그래밍 언어랑 연동이 되거든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제 그 값을 이제 SQL 구문으로 호출할 때 거기서 큰 따옴표로 묶습니다. 큰 따옴표를 묶다 보니까 거기서 묻는 큰 따옴표랑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큰 따옴표랑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값을 큰 따옴표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큰 따옴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밸류스하고 작은 따옴표 안에 값들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B번 예제를 보시면 얘는 학생이란 테이블명 다음에 이제 바로 이름, 학번, 전화번호, 성형을 다 입력한다. 그러면 생략하시면 돼요. 이건 생략을 하고 값들만 작은 따옴표로 5개 대신 개수는 맞추셔야 됩니다. 5개를 넣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은 선언 없이 지적값 지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 선언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데이터 검색, 실렉트 문을 쓴다라는 거죠. 네, 실렉트. 그냥 셀렉트라고도 하는데 보통 실렉트 문입니다. 언어는.
자, 일단 select 문을 사용해 세러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코드 값을 검색하는 이제 그런 형태고, 기준은 이제 컬럼 값 형태대로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법은요, select 컬럼명, 내가 원하는 컬럼, 예를 들어 뭐 이름만 보여달라, 또는 이름하고 학번만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컬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rom 테이블명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사용例 보시면 뭐 select 이름 from 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만 보여달라. 그럼 이름은 다 나옵니다. 세로 값 전체가 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표. 별표는 이제 모든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 값을 다 출력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워낙 select 문이 뭐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실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삭제는 이제 딜리트 문입니다. 특정 레코드의 가로줄을 삭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딜리트 프롬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where, 그 다음에 조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사용해 보시면 딜리트 프롬 학생, 학생이라는 테이블이고요. where, 학번 2005, 뭐 00로 되어 있죠. 뭐 2005 001번 학번이 2005 0001인 레코드를 삭제하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역시 뭐 딜리트문 뭐 그렇게 사용법이 많진 않아요. 어차피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삭제냐 뭐 특정 레코드 삭제하는 정도만 뭐 아시면 되고요. 업데이트문도 수정하는 거죠. 데이터 값 수정할 때인데, 잘 보시면 업데이트 테이블명입니다. 그 다음에 셋하고 내가 이제 그 바꾸고자 하는 값들을 먼저 지정하는데, 컬럼면 변화값, 그 다음에 where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사용법 예를 한번 보시면, 업데이트 학생은 테이블명이 되겠죠.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변경하라는 건데, 셋 뭐냐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22-3333으로 바꾸는 건데, 왜요? 이름 성춘향. 그러니까 이름이 성춘향인 그 학생의 전화번호.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성춘향인 학생의 전화번호를 22-333으로 수정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SQL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데이터 정의 언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이제 정의하는 언어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뭐 틀을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언어들이 DADL이라고 보시면 되죠. DDL. 보통 약자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테이블 삭제하는, 수정하는 그런 전체적인, 제가 써놨죠. 전체적인 골격을 결정하는, 틀을 결정하는 그런 언어가 DDL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크리에이트 구문, 생성하는 구문, 알터, 수정하는 구문이고, 드랍은 이제 그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렁케이트도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요거 뭐 뒤에 구문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여기 나오는 구문들은 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 언어, 데이터는 이제 레코드를 수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데이터 조작 언어, 뭐 DML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입력된 레코드 값이죠. 가로 값을 이제 조회하거나 실렉트죠. 실렉트, 그 다음에 수정,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 딜리트, 그 다음에 입력, 인서트, 이런 것들이 데이터 조작 언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그 접근하는 객체에 권한을 주는 역할, 대표적인 게 그랜트라든지 뺏는 그 회수하는 리보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커밋, 뭐 커밋은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걸 커밋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롤백, 뭐 되돌리는 거, 커밋은 제가 바로 트랜잭션에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ySQL. 일단 실습은 뭐 MySQL에 대해서 기반으로 이제 SQL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특징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것도 뭐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거라, 일단 MySQL 특징을 보면 다양한 플랫폼 지원합니다. 뭐 윈도우, 리눅스, 뭐 유닉스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는 뭐 거의 지금은 뭐 상용으로, 초창기 MySQL은 무료였고요. 그 마이클 몬티라는 사람이 무료로 하다가 MySQL AB라는 회사를 세우고 선으로 넘어갑니다. 선으로 넘어가는데, 그 선이라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이제 오라클에서 인수를 하면서, 오라클은 전 세계 1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업체죠. 예. 글로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
라이센스 문제를 야기를 하거나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지원하고요. 뭐 다국적 앱 언어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뭐 상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하고요. 다양한 라이브러리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뭐 작고 속도가 빠른다고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속도도 빠른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쉽고 버전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는 게 상용입니다. 오라클에서 이제 판매하는 상용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서버. 저희는 뭐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커뮤니티 서버, GPL 라이센스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부르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로 사용 가는데 기능이나 이런 것들 좀 편의성, 스펠링 틀렸네. 편의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은 한데 뭐 내가 기본적인 관리 능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 능력이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 PHP, ASP, .NET, 뭐 C# 대부분의 언어를 현재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추가적으로 몇 개 좀 설명드리면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뜨거든요. 여기 뭐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 연관되는 작업들에 대한 일련의 연속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요청된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작업의 기본 단위로 취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오죠. 한 계좌에서 10,000원을 B 계좌에 송금한다고 했을 때 A에서는 10,000원 인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에는 10,000원 입금돼야 됩니다. 자, 근데 A에서 10,000원 인출되는데 B에 입금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오류죠. 자, 이런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작업이 실패를 한 거예요. 만약에 뭐 A은행에서 10,000원이 나온 걸 성공했다고 치고 B은행에서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10,000원이 붕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 그런 하나의 일련된 연속된 작업을 트랜잭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련의 작업이 실패했어요. 연계된 작업이 3번을 해야 되는 실패했다라고 하게 되면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는 행위를 보통 우리가 롤백이라고 부릅니다. 상용 대비에서는 롤백 치면 바로 직전에 내린 명령어들을 돌릴 수가 있어요. 돌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A 계좌에 돈이 인출되기 전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체가 성공했을 경우 이제 커밋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에 git 같은 거 쓰는 것도 이제 커밋이라는 명령이죠. 트랜잭션에 대한 용어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DB. 뭐 최근에 그 리눅스에서 특히 뭐 레디언, 뭐 센토스라든지 레디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나 이쪽에서는 마리아DB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마리아DB는 뭐냐면 이 MySQL 초기 개발자 중에 이제 마이클 몬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이클 몬티 와이드니어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MySQL을 거의 뭐 창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ySQL을 창립을 해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선으로 선에 이제 팝니다. 10억 달러에 판 상태에서 이제 같이 그 회사 자회사 형태를 일했는데 선이 이제 오라클로 넘어가는데 오라클은 뭐 상당히 뭐 진정한 기업이죠. 이익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라이센스에 관련되면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 차린 회사가 이제 마리아DB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클 몬티의 딸이 2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딸 이름이 마이고요. 두 번째 딸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DB로 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코드,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MySQL 마리아DB는 거의 같다라고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MySQL 안 까신 분들은 마리아DB를 까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ySQL의 기초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서버 구조를 보면 이제 MySQL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데이터 타입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ySQL의 명령문의 2에는 이제 그 MySQL을 좀 띄우셔야 될 것 같죠?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리눅스를 좀 띄워놓은 상태고요.
지금 소스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영상들을 이제 보시려면 MySQL 설치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PSAUX, F5 그랩, MySQL 하면 이제 안 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소스로 설치했기 때문에 소스로 띄워 보겠습니다. 자, USR 로컬에 MySQL의 b네 MySQL d 언더바 safe고요. 마이너스 유저 이퀄 루트 이렇게 %%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MySQL 떴고요. 다시 ps 명령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뭔가 이게 잔뜩 나오죠. PSAX가 이 리눅스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 명령어거든요. BSD 계열 옵션인데 그 중에 MySQL만 보여달라는 거고요. 이렇게 MySQL 떴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USR에 로컬에 MySQL의 b네요. 자, MySQL이라는 명령이 이제 그 MySQL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p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지정되어 있죠. 지금 사용자가 루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루트 패스워드 제가 1, 2, 3, 4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작은 따옴표 쓰셔야 되는데 특수 문자가 없으면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뭐 9월 말에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MySQL 5.7. 3호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MySQL이라는 프롬프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영상 끊고 두 번째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